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이제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적요, 귀촉코드, 카드 등 사용 여부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 나머지는 다 안 쓰는 거니까. 일단 적요는 입력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 이름은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즉 지금 배우는 계정 과목이 혹시 채권이나 채무라면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르겠으면 다 입력해도 되는데 시간 낭비니까. 그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만들지 말고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쓰십시오라는 게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회사는 4002번을 가지고 이제 출제됐던 문제를 다 보는 거예요. 6회부터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4002번으로 바꾸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날짜 칠게요. 날짜는 1월 하고 우리 1월부터 계속 날 바꾸면서 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서 칠게요. 자, 1월 1일 날 볼게요. 거래가 발생한 날짜. 대원상회에 컴퓨터를 팔았어요. 이 사람 컴퓨터를 파는 사람인가 봐요. 상품 대금이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분괴를 할 때 문제 푸실 때 현금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상품 매출이구나. 금액은 150씩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왼쪽이 현금이니까 입금전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변 대변 이렇게 하시면 돼. 입금전표 쓰면 더 귀찮아져요. 자, 일단 현금 받은 거 알겠네. 돈 들어왔다. 왼쪽에 현금 이름 두 자리 치시고 거래처 다 필요 없으니까 채권 채무 아니니까 150 1500 플러스 그 다음에 대변에 뭐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죠. 상품 시면 찍혀버리네요. 상품 매출 이렇게 왼쪽이 먼저냐 오른쪽이 먼저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편한 대로. 보통 초보자들은 돈 들어온 거 알겠다 왼쪽, 돈 나가는 거 알겠다 오른쪽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왜 들어왔겠냐? 이건 결과잖아. 원인은 뭐야?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인 먼저 쓰고 그 다음 결과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출금 전표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출금이 아니지 입금이겠지. 돈 들어왔어. 입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더 어렵다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냥 아는 쪽 왼쪽 뭐 오른쪽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삭제할게요. F4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월 2일자.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상품을 100만원 판매했습니다. 상품 팔았죠. 대변에 저는 이제 숫자를 칠게요. 상품 매출 100만원. 현금 받았대잖아. 왼쪽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일날 부산상회에 상품 8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상품 팔았죠. 대금은 전액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를 받았습니다. 자, 상품 매출은 알겠는데 이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를 받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느냐?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자, 대변에 상품 매출 800만원 800 8 플러스 플러스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월 4일 수원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매출합니다. 상품 팔았죠? 동전 발행 당좌수표. 동전 발행 당좌수표는 뭐예요? 통화대용증권이죠?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현금을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이구나. 상품 매출 200에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현금 계정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그냥 현금이래. 두 번째도 그냥 현금이래. 세 번째는 뭐였죠? 자기압수표 받았대. 현금이야. 네 번째는 뭐야? 타인 발행 당좌수표 받았대. 이 동점은 타인이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이게 다란 얘기입니다. 자,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 보셨어요. 5일날 영업부 사원의 식대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밥 먹었죠. 왼쪽에 비용 먼저 쓸게요. 이런 거 보고 복리 후생비라고 합니다. 뒤에 다 몰아서 배우겠지만 이건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건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구나. 번호는 800번만 사용합니다. 금액 24,000원 플러스.
자, 대변에 현금 나갔죠? 현금 또는 뭐 출금 전표. 차대변이 더 편하시다고 그랬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입니다. 오른쪽에 적습니다. 6일자 사무용 책상을 사옵니다.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줍니다. 자, 왼쪽에 사무용 책상을 우리는 비품이라고 합니다. 책상 살 때 책상, 의자 살 때 의자 하면 이름 너무 많잖아. 비품이라고 해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쓰는 자산들, 비품, 집기 비품 이런 말 들어보셨죠? 50만원. 자, 샀으니까 돈 줘야 되겠죠?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나가요.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는 나한테 뭐로 잡힌 게 나가는 거야? 현금이 잡혀 있는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없애줍니다. 7일자 우리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당좌예금 계좌에 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시킵니다. 지금 회사로부터는 돈이 나가고 당좌예금 통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뭐가 빠져나갔어요?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8번 보통예금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합니다. 보통예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어요. 자, 당좌예금에 돈을 집어넣고 반대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9일자 본사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 부족을 대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좌예금 계좌로 똑같은 얘기네요. 보통예금 빠져나가고 당좌예금 늘어나고. 자, 당좌예금 늘릴게요. 왼쪽에 자산 증가, 오른쪽에 보통예금 감소, 보통예금 빼냈고. 10번 강릉상해에서 상품 200만 원을 사옵니다. 상품 사오네요. 사왔으니까 돈을 현금으로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당좌수표 준대요. 자, 왼쪽에다 상품 집어넣을게요. 상품 사왔습니다. 200만 원. 자, 사왔으니까 돈 줘야 되겠지. 현금으로 100만 원을 줍니다. 현금으로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했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서 돈이 빠져나갑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결제가 돼서 빠져나갑니다. 당좌예금 통장에 감소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11일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현금 5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는 얘기죠. 보통예금 계좌에다 현금을 입금시켰대. 보통예금이 늘어나고 금액은 500. 현금을 입금시켰다는 얘기는 나로부터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겠죠. 현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12일자 볼게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 이자 2만 1,000원이 입금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2만 1,000원이. 내가 입금시킨 게 아니라 뭐가 잡혔다고? 이자가 찍힌 거야.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야?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이 생겼네요. 13일자 당월분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인터넷 사용료라는 비용이 생긴 거예요. 모르겠으면 보통예금이 먼저 나가네. 보통예금이 빠져나가요. 왜 나갔을까? 뭘 줬다고요?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걸 보고 통신비라고 합니다. 뭐 전신, 전화, 팩스 요금 뭐 이런 것들 다 번호는 800번만 씁니다. 핸드폰 요금 이런 걸 다 통신비라고 해요. 이름 하나 들어 놓으시고 이자 수익, 그 다음에 통신비, 비품 이런 것들은 다 뒤에 가서 따로 만납니다. 비용들은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통신비라고 하는구나. 그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론 배우시면 그 이론이 잘 정리가 되면 이 실수 문제 연습 문제 실기는 출제됐던 것들 중에 다 대표적인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뭐 그다지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 것 같죠. 자, 현금 출납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현금 출납장이라는 메뉴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죠. 이제 자, 이 메뉴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게 전표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 기초정보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표 입력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장부를 보면서 뭘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부 관리 이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일단 현금 출납장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현금 출납장.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장부예요. 엔터키 쭉 쳐볼게요.
1월 13일까지 입력을 했죠. 그럼 1월 13일 치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현금 출납장이야. 자, 그리고 이걸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계정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정 T자.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고 여기 주인공은 지금 현금인 거야. 여기를 현금 출납장은 차변 대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더 편하게 입금. 왼쪽에 돈 들어온 거잖아. 출금.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작년도 말에 쓰고 남은 현금이 왼쪽으로 들어왔다가 입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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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쓰고 돈 쓰고 돈 쓰고 돈 쓰고 돈 쓰고 그래서 현재 잔액이 현금이 597만 6천 원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부가 현금 출납장이에요. 보고 읽을 줄은 아셔야 되겠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1월 11일 현재 이 회사에 1월 13일 현재 현금 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끝나는 날을 1월 14일에 딱 맞추고 여기에 있는 잔액을 보면 되지. 이게 1월 13일 현재 현금 잔액. 또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1월 1일부터 13일 또는 1월 한 달 동안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얼마냐? 입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거지. 출금된 내역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금. 이게 출금 내역이지. 그럼 잔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금 출납장입니다. 현금 출납장 원래는 이런 거예요. 각각의 계정 과목을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을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계정 과목이니까. 근데 이 계정별 원장은 현금을 뺀 나머지 계정만 봐. 그럼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뭐냐? 그게 바로 현금 출납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즉 계정별 원장 가서는 현금 계정을 조회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이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회사의 계정별 원장 가볼게요. 계정별 원장. 각각의 계정 과목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여기 가서 날짜를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렇게 치면 여기 눌러보면 현금 계정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는 얘기는 입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입력했던 것 중에 보통예금의 증감 변화를 알고 싶다. 그럼 보통예금 눌러. 103번 이렇게 쳐서 그러면 보통예금의 증감, 증가 감소 잔액이 보여요. 이게 또 이제 방식 똑같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생긴 게 계정이야. 그리고 여기 주인이 누구겠어요? 여기 주인이 보통예금이야. 왼쪽이 차변이죠. 얘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작년도 말에 보통예금 넘겨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예금이 빠지고 빠지고 늘고 늘고 빠지고 해서 보통예금 잔액이 968만 7천 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금 출납장하고 똑같잖아. 근데 현금 출납장 여기를 좀 더 쉽게 입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여기를 출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모든 계정들은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왼쪽은 증가, 오른쪽은 감소. 이게 만약 부채라면 반대쪽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메뉴도 마찬가지로 보통예금의 1월 13일 잔액을 물어보면 보통예금 계정을 찾아서 이게 잔액이고 1월달 한 달 동안의 보통예금의 증가는 이 두 건의 이 금액이고 감소는 이 세 건의 이 금액이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일반 전표에다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분계장 한번 보셨잖아요. 분계장에 분계가 자동으로 쭉 다 작성이 되고 이게 다 작성이 되고 이건 별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현금 계정이 움직이는 걸 알고 싶으면 현금 출납장 나머지 계정 과목이 움직이고 잔액이 얼마고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 이렇게 두 장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장부 조회에서 물어보는 문제의 형태니까. 단기 금융상품의 연습 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날짜는 1월 14일. 정기예금 만기 6개월짜리 가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 정기예금에 돈을 입금시켰다는 얘기고 회사로서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겠죠. 차변에 정기예금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니까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5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1월분 정기 적금을 예금하기 위해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해서 입금시킨다. 정기예금에다 돈을 넣고, 아니 정기 적금에다가 돈을 넣고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네요. 16일 신한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원금 1000만원과 단기에 발생한 이자 50만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정기예금이 생길 때 차변이었겠죠. 이제 만기가 돼서 없어진대요. 그 정기예금을 없애버리고 원금 1000만원. 그런데 통장에는 이자랑 같이 찍혀요. 당좌예금 통장에. 그래서 돈이 1050만원이 들어와요. 이 벌어진 차이 오른쪽에 이게 뭐냐? 이자겠죠.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정기예금이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17일 정기예금 1억 원을 해약합니다.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정기예금이 없어지고 보통예금이 늘어나면 되는데 수입 이자도 함께 들어온대요. 문제 똑같은 거죠. 정기예금 없애고 1억짜리 그리고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까지 1억 200이 들어옵니다. 그 벌어진 오른쪽 차이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